요즘 물가가 계속 오른다. 뉴스를 안 봐도 체감이 된다. 차트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고 전문가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느껴진다. 마트에 갈 때마다 느껴지고 아이 교육비를 생각할 때도 느껴지고 앞으로의 생활비를 계산할 때도 느껴진다. 나는 지금 싱가포르에 살고 있다. 하지만 어디에 살고 있든 인플레이션은 피해갈 수 없다. 통화가 다르고 경제 구조가 달라도 물가가 오른다는 현실은 똑같이 체감된다. 이상한 건 이거다. 나는 똑같이 일하고 있다. 출근 시간도 같고 노력의 강도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쓰는 돈의 부담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점점 커지고 있다. 이건 내가 게을러져서도 아니고 소비가 갑자기 늘어서도 아니다. 물가가 오르고 돈의 구매력이 줄어들고 그 결과가 내 삶에 조용히 반영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요즘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아,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구나. 예전에는 이유를 하나로 정리하지 못했다. 막연히 불안했고 막연히 대비해야 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요즘은 물가를 볼 때마다 그 이유가 또렷해진다. 오늘은 예측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가격 전망도 하지 않는다. 오를지 내릴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냥 이 인플레이션의 시대 속에서 내가 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솔직하게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려 한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교과서 속 개념이 아니다. 그건 내 삶의 기준이 조용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들고 같은 생활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진다. 같은 물건인데 같은 서비스인데 가격은 다르다. 아이 교육을 생각하면 계산이 길어지고 앞으로 몇 년을 떠올리면 마음이 복잡해진다. 나는 물가를 올린 적도 없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힘도 없다. 그런데 결과는 내 삶에 그대로 반영된다. 이게 가장 불편했다. 책임은 없는데 결과는 감당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그때 깨달았다. 인플레이션은 경제 뉴스가 아니라 생활 리스크라는 걸 말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 질문이 떠올랐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도대체 뭐가 있지?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정말 많은 걸 통제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물가는 정부와 정책의 영역이다. 금리는 중앙은행의 영역이다. 재정은 국가의 선택이다. 정세가 흔들리면 이 모든 것들은 한꺼번에 영향을 받는다. 전쟁, 갈등, 제재, 국가 간 이해관계는 뉴스 속 이야기 같지만 자산 시장에서는 이미 숫자로 반영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선택권이 거의 없다. 어느 나라가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 그 결과는 내 삶에 도착한다. 그래서 예전에 나는 자꾸 예측하려 했다. 물가가 언제 잡힐지, 금리가 언제 내려올지, 상황이 언제 나아질지 말이다. 뉴스를 보고 전문가 말을 듣고 전망 자료를 읽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제대로 맞춘 적이 없다. 그때 깨달았다. 예측은 통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다. 예측이 아니라 통제로 시선을 옮기기로 했다. 비트코인을 처음 봤을 때 나도 가격부터 봤다. 얼마까지 갈지, 지금이 늦은 건 아닐지, 위험한 건 아닐지 말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 비트코인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자산이 아니었다. 정책 하나로 성격이 바뀌는 자산도 아니었다. 비트코인은 규칙으로 움직이는 자산이었다. 총량은 정해져 있고 그 규칙은 누가 원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위기가 와도 공급을 늘릴 수 없고 정세가 흔들려도 규칙은 그대로다. 원화도 달러도 어떤 통화든 필요하면 늘릴 수 있다. 그 과정이 오를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비용은 항상 보유자에게 돌아온다. 반면 비트코인은 다르다. 국가도 정책도 정세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나는 이 점이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다. 비트코인은 수익을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 변하지 않는 조건을 약속한다.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다. 한 번에 많이 사려고 하지 않는다. 가격이 오를 때 쫓아가지도 않고 떨어질 때 겁먹지도 않는다. 나는 시장을 이기려는 게 아니다. 상황을 맞추려는 것도 아니다. 나는 나만이 통제할 수 있는 자산을 조금씩 늘리려는 것이다. 이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비트코인의 구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누군가의 판단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자산이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새로 만들어지는 양은 줄어들고 이미 존재하는 물량의 비중은 점점 더 커진다. 즉,
비트코인은 보유하는 시간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산이다. 그래서 나는 짧은 타이밍을 노리는 대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기로 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트레이딩하지 않는다. 그냥 모은다. 정해진 속도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생활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용히 모은다. 이렇게 하면은 시장의 소음에서 멀어지고 뉴스의 자극에서도 한 발 떨어지게 된다. 비트코인은 가격보다 규칙이 먼저인 자산이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을 모으는 순간부터 나는 예측 게임에서 내려온다. 그리고 공급이 정해진 자산을 시간 속에 쌓고 있다는 감각은 요즘 같은 환경에서는 가장 큰 안정감이 된다. 요즘 비트코인을 보면 또 하나의 변화가 보인다. 예전에는 완전히 시스템 밖의 자산처럼 보였다면 지금은 점점 제도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 중심에 미국이 있다. 경계하던 자산을 이제는 배제하지 않고 공존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건 비트코인의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다. 규칙은 그대로고 총량도 그대로다. 다만 비트코인을 대하는 힘의 방향이 바뀌고 있을 뿐이다. 나는 이 변화가 가족을 가진 사람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족을 지킨다는 건 큰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큰 사고를 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자산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다. 공격적인 선택보다 무너지지 않는 선택이 훨씬 중요해졌다. 비트코인은 완전히 반항적인 자산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군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자산도 아니다. 나는 이 애매한 위치가 오히려 가장 강한 위치라고 느낀다. 완전히 통제할 수 없고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자산은 역사적으로 살아남아 왔다.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을 더 모으기로 했다. 욕심 때문이 아니다. 공포 때문도 아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내 아이가 자랐을 때 어떤 통화를 쓰게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가치가 마음대로 줄어드는 자산만 물려주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을 모은다. 이건 미국을 믿어서도 아니고 어떤 국가를 믿어서도 아니다. 규칙이 유지되는 자산을 가족의 시간 위에 올려두고 싶기 때문이다. 요즘 물가를 보면은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하지만 예전처럼 막막하지도 않다. 적어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선택을 하나쯤은 이미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계속 비트코인을 모을 생각이다. 가격 때문이 아니다. 유행 때문도 아니다. 이 인플레이션의 시대 속에서 내 시간과 내 가족의 시간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도 조용히 비트코인을 모은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일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